이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10,000년 동안의 기록이지만 당신은 이걸 미래라고 부르겠지요. 지구 요람을 따나 우주를 떠돈 지 어느덧 1만 년. 인류는 때론 부서지고 때론 스스로를 개조하며 별들 사이로 문명을 뻗어나갔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기록은 화성의 노동자부터 은하 우주군 혹은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기록 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싱크를 눌러 미래인의 일상으로 입장하세요. 2988년 3월 7일. 당신은 지금 실버돔의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아닙니다. 천장 전체가 스크린입니다. 오늘은 지중해 하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실제 하늘을 본 것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버돔 거주자에게는 외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외출 허가 등급은 C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지정 구역 내에서만. 당신의 나이는 103세입니다. 나노로봇이 혈관을 타고 다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세포 일부가 교체되고 있고 텔로미어 복구 효소가 세포 분열의 한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일도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은 범죄입니다. 2971년에 통과된 생명유지의무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출한 신체를 스스로 훼손하거나 종료하는 행위는 공공자산 파손죄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공공자산입니다. 당신 자신의 몸이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손녀가 어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려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당신은 탓하지 않습니다. 단말이 진동합니다. 연방징집령 22-A호. 바너드별 원정군 지원자 모집. 대상 100세 이상 시민. 보상 전신 유전자 재구축 및 가문 등급 상향. 당신은 메시지를 3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번째는 혹시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세 번째는 결심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노환 때문이 아닙니다. 나노로봇이 떨림까지 제어합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당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랜만에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03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바너드 B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구에서 약 5.96광년 떨어진 곳에 붉은 외성이 있습니다. 바너드별.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항성계입니다. 그 주위를 도는 두 번째 행성, 바너드 B. 과학자들이 처음 이 행성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받았을 때 관측소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3.2배, 표면 온도 평균 섭씨 14도, 액체 상태의 물이 행성 표면의 58%를 덮고 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 21.3%, 질소 77.1%, 지구보다 오히려 더 깨끗한 공기, 자기장이 존재하며 방사선 차폐가 완벽합니다. 인류가 1만 년 동안 찾아 헤맨 완벽한 제2의 지구입니다. 그곳에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탐사선이 보낸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였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돌과 철로 쌓아 올린 분명하게 의도적인 구조물. 그 성벽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군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그들을 키틴이라 명명했습니다. 탄소 기반 산소호흡 생명체. 인간보다 1.5배 큰 체구. 천연 외골격. 아직 철기시대. 문자 없음. 인류의회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는 사흘이 갈렸습니다. 결과는 찬성 78%였습니다. 의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행성 원주민 완전 제거. 공식 문서에는 환경 정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기계가 먼저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갔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험에 노출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AI 안드로이드 군단 3만 기, 고에너지 빔 무기 탑재, 생화학 에어로졸 살포 기능, 목표 식별 및 추적 알고리즘, 완벽해 보였습니다. 기계 군단은 72시간 만에 키틴족 개체수의 70%를 제거했습니다. 보고서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키틴족은 학습했습니다. 그들은 지능적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생명체였지만 패턴을 읽었습니다. 기계의 공격 경로를 기억했습니다. 지하 동굴망을 파고들어 유격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흩어져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너드별은 활성 적색 외성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강렬한 전자기 폭풍이 발생했고 그것이 안드로이드의 정밀 회로를 마비시켰습니다. 기계 군단의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전략 분석 슈퍼컴퓨터가 보고했습니다. 현 상태 유지 시 완전 제거까지 소요 예상 시간 2500년. 인류 직접 투입 시 소요 예상 시간 50년으로 단축 가능. 인류의회가 다시 표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 아니라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2988년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몰랐습니다. 200년 가까이 이어진 대평화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그들의 신체는 건강하고 그들의 정신은 섬세했습니다. 총을 들게 하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이탈자가 속출했습니다. 병역 거부 시위가 지구 궤도 도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당신들을 소모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분석팀이 도달한 결론은 더 정밀했습니다. AI가 실패한 이유는 화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키틴족은 학습했고 유격전을 펼쳤으며 전자기 폭풍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기계는 패턴을 처리하지만 패턴 밖의 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예측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것 앞에서 멈춥니다. 100년의 삶은 다릅니다. 당신은 살면서 수십 번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명백한 정답이 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 집요함,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 그것을 젊은이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200년의 평화 속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위험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모릅니다. 당신은 몸으로 압니다. 궁지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적이 망설이는 순간이 언제인지, 포기해야 할 때와 버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전략 분석 슈퍼컴퓨터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개체의 전술적 임기응변 지수는 동일 신체 조건의 30대 개체 대비 175% 우위. 장기 유격전 환경에서의 생존 예측 확률 또한 유의미하게 높음. 그리고 사라져도 사회적으로 손실이 없다는 사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정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유능하고 그리고 소모 가능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집단이 당신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모집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지원자는 모집 정원의 약 3배였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정의됩니다. 원정군 기지에 도착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파도,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친절했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신은 이미 연방증집령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당신의 뇌와 척수가 추출됩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103세의 노쇠한 심장과 폐는 바너드 빛까지의 성간 항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뼈는 부러질 것이고 혈관은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뇌와 척수, 즉 당신 자신은 배양된 새로운 육체에 이식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16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다시 눈을 뜰 때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것을 적응 지원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몸에 익숙해지는데 시각적 확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울 속의 존재는 당신이 아닙니다. 키는 2m 11cm입니다. 어깨 너비가 당신이 기억하는 문툴보다 넓습니다. 피부 아래로 탄소 나노튜브 인공근육의 섬유들이 가느다랗게 비칩니다. 눈의 홍채가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관절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납니다. 당신은 맨손으로 강철판을 찢을 수 있습니다. 반사신경은 일반 인간의 5배로 가속되었습니다. 뇌관과 척수 사이의 신호전달 경로가 재최적화되었습니다. 당신의 100년이 넘는 경험, 패턴 인식, 직관, 판단력이 이 초인적인 반응 속도와 결합됩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당신의 전투 예측 정확도는 동일 조건의 AI를 17%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구조가 재외선되었습니다. 공포 반응이 거세되었습니다. 편도체의 위험 신호가 차단되고 대신 목표 추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키틴족의 외골격 냄새가 감지되면 전두엽이 아닌 선주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제거되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사냥이 완료될 때 쾌락이 옵니다. 당신은 사륙에 최적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가 당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 속의 것이 당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6년의 항해, 6개월의 잠. 바너드 B까지의 거리는 5.96 광년입니다. 빛이 약 6년을 달려야 닿는 거리. 현재 인류의 최고 속도인 0.996c, 즉 광속의 99.6%로 비행하면 선내 시간으로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속도에서 시간 지연 계수, 즉 로렌츠 인자는 약 11.2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6.2년이 흐르는 동안 당신의 시간은 그 11분의 1로 압축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허락하는 가장 잔인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동면 캡슐 안에서 잠드는 사이 지구에서는 6년이 흐를 것입니다. 아들은 6년 늙을 것입니다. 증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당신 없이 6년을 자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뇌 구조가 재배선된 덕분인지 아니면 103년을 살며 스스로 훈련한 것인지 당신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동면 캡슐이 닫힙니다. 차갑습니다. 냉각액이 주입됩니다. 코 안쪽이 얼얼해집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당신은 손녀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못했던 그 표정을.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끊깁니다. 바너드 B의 대지. 당신이 다시 눈을 뜰 때 캡슐 안에는 냉동액의 비린 냄새가 납니다. 당신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청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배선된 신경계가 수면에서 깨어나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부터 옵니다. 저프의 진동음, 바람 소리와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입니다. 대기 중 습도 약 68%. 냄새는 지구의 숲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 지구의 식물이 내뿜는 테르펜 계열의 향과는 다른 좀 더 날카롭고 금속성이 섞인 냄새. 그리고 쇠냄새. 당신의 동공이 빛에 반응하며 수축합니다. 바너드 별의 빛은 붉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너드 B는 조석 고정 행성입니다. 적색 외성과 너무 가까이 공전하는 행성은 달이 지구를 향해 언제나 같은 면을 보이듯 항성을 향해 언제나 같은 반구를 향합니다. 한쪽 면은 영원한 낮입니다. 반대쪽 면은 영원한 밤입니다. 그 경계, 두 반구가 맞닿는 얇은 띠, 바로 그곳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황혼지대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경계입니다. 바너드 별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빛은 항상 비스듬히, 항상 붉게, 항상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들어옵니다. 이 세계에는 아침이 없습니다. 정오가 없습니다. 저녁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황혼만이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길고 쓸쓸한 일몰 직전의 그 빛깔이 이곳에서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이 행성에서 파란 하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오는 낮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우스 라이프를 지급받습니다. 전자기력으로 철 탄환을 가속시키는 무기입니다. 초음속으로 발사된 탄환은 키틴족의 외골격을 관통합니다. 익숙하게 장전합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아직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손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전투 기억이 직접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대장이 방향을 지시합니다.
동쪽. 붉은 숲의 비그. 저 멀리 그들이 보입니다. 철제 창을 든 키틴족 전사들.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60, 아니 70. 그 뒤로 성벽이 보입니다. 조잡하지만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쌓은 구조물. 성벽 위에도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포효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저것이 언어라는 것. 저 진동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 어쩌면 저것은 물러서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렵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기 살고 있다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들이 12년을 연구했지만 키틴족의 언어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50년이 지나 이 행성이 조용해질 때쯤 그 언어를 아는 존재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공격 개시. 당신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초음속으로 발사된 탄환이 앞선 전사의 외골격을 뚫습니다. 파열음이 납니다. 당신의 뇌에서 무언가가 분비됩니다. 쾌락이라고 부르기 민망하지만 쾌락입니다. 재배선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표적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조준합니다. 당깁니다. 저항이 옵니다. 키틴족 전사들이 돌진합니다. 철제창이 날아옵니다. 그 반응 속도, 그 용기,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최적화된 존재들입니다. 지형을 이용합니다. 숲을 방패로 삼습니다.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반응 속도, 당신의 화력, 당신의 외골격 관통 탄환이 그들의 용기를 무력화합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성벽 앞에 전사들이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바닥에 푸른 액체가 번집니다. 키틴족의 혈색소는 구리 기반입니다. 그래서 피가 파랗습니다. 당신은 성벽 안으로 진입합니다. 거기에는 전사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전사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것들이 구석으로 몰려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그들을 분석합니다. 미성숙 개체, 어린 것들입니다.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당신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혐오스럽습니다.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회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손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회로도 재배선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설계입니다. 밤. 불이 납니다. 당신은 불타는 성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바너드 별은 지평선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이 행성에서 밤은 오지 않습니다. 황혼지대에서는 영원히 황혼입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도, 당신이 눈을 감아도 붉은 별은 지평선 위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의 시간입니다. 끝나지 않는 석양, 결코 완성되지 않는 하루. 별이 보입니다. 저 중에 어느 것이 태양인지 당신은 압니다. 저쪽 방향,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6광년 저편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는 2988년이 아닙니다. 당신이 출발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2994년입니다. 아들이 6년 더 늙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봅니다. 푸른 액체가 관절 사이에 굳어 있습니다. 씻으려면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헤모시아닌을 함유한 혈림프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기도 합니다. 성벽 구석에 몰려있던 작은 것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이 쓴 것이 아들의 넓어질 공간입니다. 아들이 더 깨끗하게 마실 산소입니다. 증손자가 뛰어놀 대지입니다. 당신이 이 행성의 마지막 원주민을 제거하는 날 지구에서 첫 이주선이 출발할 것입니다. 그 배에는 아이들이 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붉은 숲에 내려와 뛰어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발이 닿는 대지가 어떤 색으로 물들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영웅입니까?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단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103년을 살며 당신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영웅담 뒤에 지워진 이름들을 봤습니다. 승리의 기록 밑에 적히지 않은 숫자들을 봤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숫자들도 적히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42번 구역 환경정비 완료. 6개월이 지났을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귀환 계획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계약서 46조 12항, 소자항 나호. 당신은 그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3세의 눈으로 연방 징집령 계약서 전문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인 버튼만 눌렀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원정 임무 완료 후 지구 귀환 가부는 개조 신체의 지구 환경 적응 가능성 평가에 따른다. 당신의 신체는 이미 바너드 B에 최적화되었습니다. 2m 11cm의 근육과 뼈가 이 행성의 중력 아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여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니, 바너드 B의 중력이 지구보다 높습니다.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의 1.4배. 당신의 뼈와 근육은 이 중력에 맞게 밀도가 재형성되었습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 아래서 당신의 심장과 혈관은 오히려 과부하를 받습니다. 역설입니다. 강화된 몸이 지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신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항행 비용이 남습니다. 편도 6광년의 거리를 왕복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자원. 연방정부의 계산으로 당신 한 명을 귀환시키는 비용이 신규 원정군 4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당신은 소모품이었고 소모된 후 남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젊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행성이 정화되는 날까지 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끝이 있는 형벌이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형벌입니다. 키틴족이 마지막 한 명까지 지워지는 날 당신의 임무가 끝납니다. 그날이 5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전기를 들어 보고합니다. 개체번호 01 엘더 42번 구역 정화 완료. 생존자 없음. 다음 좌표로 이동한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뇌구조가 재배선된 덕분인지 아니면 103년을 살며 스스로 단련한 것인지 당신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밤하늘의 빛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주 선발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착륙은 못합니다. 당신들의 임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궤도 위에서 대기합니다. 그 빛들이 별처럼 보입니다. 고정된 별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별들. 저 빛 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아이들이. 이 행성에 내려와 붉은 숲을 뛰어다닐 아이들이. 이 숲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영원히 모를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당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개체번호 01 엘더. 이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번호가 이름보다 앞에 오는 시대. 번호가 이름을 대체하는 시대. 77K가 화성에서 그랬듯이. 수천 광년의 거리가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부채로 자유를 담보잡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명하고 시스템이 설계한 방향으로 소모되고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화성이 산수세가 바너드 B의 생존 부채가 되었을 뿐입니다. 개체번호의 형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채와 사랑과 소모와 망각. 이 네 가지가 문명의 연료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내일 아침 가우스 라이프를 장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요. 손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말고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사랑이라는 언어로 포장한 착취입니까? 그 경계가 당신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바너드 B의 궤도 위에서 이주 선발대의 아이들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이 아름답습니다. 붉은 숲과 파란 강이 어우러진 지구보다 더 지구 같은 곳. 아이들은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 행성의 대지에서 개체번호 01-엘더가 다음 좌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충분히 길게 펼쳐놓고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에는 언제나 먼저 살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존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없다면 이 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먼 별에 닿을 것입니다. 더 먼 별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또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공존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이 인류의 것이 되는 날, 인류는 무엇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주 전체를 발 아래 두고 인류는 마침내 어떤 존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때 인류는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문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인류가 도달한 것은 인류가 언제나 두려워했던 그 이름이겠습니까? 인류는 오늘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방아쇠를 당기기 전이니까요. 자,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원래의 시공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미래의 기록에 접속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이 목격한 미래인의 하루는 어떠했는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보신 이 영상을 만든 것은 AI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든 혁신의 시작도 바로 AI이죠. 감사합니다.